자, 반갑습니다. 또 가보도록 하고요. 지금 막볼 덱인데 뭐 잘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배구 일단 세르비아 또 승 언더는 또 잘 들어왔네요. 배구 중요한 오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야 그 다음에 배구 9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야 배구 묶어서 올려드리고 뭐 조합도 남겨드리고 뭐 그렇게 할 거니까 저 빨리 끝나니까 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왜 이렇게 아프죠? 뭐 오늘 큰 거 저기 500짜리 들어오면은 다 만카에 또 되니까 좋죠 그죠? 근데 항상 배당은 그래도 뭐 4, 5, 6 요 이상은 나와야 좋죠 그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일단 다득점이 좋아 보입니다. 어제 물론 저득점이 좀 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다득점이 투수를 막론하고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면 무슨 방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덕에다가 다네이츠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일단은 야마모토는 그 야마모토 당연히 아닐 거고 형들아. 시즌 지금 도중에 이적한 친구죠. 근데 디오네모로 솔직히 버려질 정도면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보기 상당히 좀 어려워요. 야마모토 이 타쿠미 같은 경우는 주니치죠, 주니치. 주니치 있어가지고 롱rel리프 아니면 선발. 롱rel리프 아니면 선발. 스윙맨인데 올 시즌 최고 던진 게 언제 정도였냐면 50개밖에 안 돼요. 3이닝이 맥시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니오넴이 뭐 여유를 부릴 만한 이 불펜이 상황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 이토랑 뭐 카토랑 그 다음에 뭐 이런 선수들이 선발 이닝을 퀄리티 스타트 우아사도 있죠. 이런 부분들 자주 해보다 보니까 이제 한 거지 불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 되면은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그 다음에 뭐 승은 그래도 지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투수 차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헨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세 개 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제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제만 보면 3대2에 뭐 다네이치까지 나오고 저득점에 뭐 치바도 물론 뭐 야마모토가 뭐 주니치에서 뭐 알기는 알겠는데 근데 뭐 장타지 없는 거는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건데 그 직전엔 또 세이브가 세이브한테 또 6대7이라는 부분들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딱 보면 그냥 오바가 뭐 둘 다 안 땡기면 둘 다 안 땡길 수가 없죠. 왜냐면은 다네이치라는 부분은 분명히 크니까. 사사기 전에는 다네이치라는 에이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수적인 부분에서 갭 차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헨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득점이 날 수도 있겠죠. 저득점이 나도 그 갭 차이 때문에 초반 일단 무너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고 니오넴은 일단 불펜 운영에 재미를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어쨌든 확률 싸움 하는 거고 변수 줄이고 올리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알겠죠? 요거를 뭐 다 니오넴 여기나 프레는 안 볼 겁니다. 봐도 오바나 이렇게 보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뭐 선발 거의 안 하는 선수고 약간 불펜데이 위주로 하는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이시카와 라쿠텐 후지 여기는 누가 나와도 똑같죠? 라쿠텐이라는 이 선발은 뭐 가라시마라든지 후지라든지 다 매한가지죠. 똑같죠? 똑같아. 아니, 나는 변주를 좀 주자가 있죠. 2군에 이 콜업될 선수랑 시오미도 있고 그리고 뭐 그게 안 진행되면 뭐 계속 같은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시카와 뭐 카사야 이런 친구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별로 그렇게 높게 안 보죠. 5선발급에서는
라쿠텐이 좀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뭐 6점, 3점, 3점 또 내야 되는데 6.8점을 또 냈잖아요. 그럼 이제 다득점 모습은 살려주는 거죠. 나 투수 2명, 그 다음에 타격, 밸런스, 그 다음에 뭐 소뱅 어느 정도 뭐 기본을 내니까. 그죠? 그리고 소뱅도 연승 타면은 쫙 해가지고 뭐 지금 순위를 뭐 매겨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닌 모습이거든. 그래서 어제 제가 아마 라쿠텐 프렌에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5대 경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메이저리그도 얘기하고 배구도 있을 것이고요. 배구가 배당 다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게 엄청나게 그런 걸 다 제낄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경기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쪽이 타격이 되면 타격을 더 살려서 다득점을 가는 게 맞는 거죠. 투수다 뭐 5선발급이나 아니면 영 기대가 없는 뭐 후지가 나온다. 그리고 뭐 경기도 잘 안 나오는 애가 나온다. 이러면 당연히 기대가 안 되죠. 그래서 라쿠텐은 그때 그 도쿄 경기하고 거기서 이제 뭐 그 기록도 나왔죠.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가 타격적인 요소에서는 좀 넘어온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라쿠텐 역배에다가 오늘도 뭐 어제는 프랜스만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라풀 오바 아니었나요? 잠깐만 확인 좀 해봐야겠네. 정확하게 가야 되니까 이거는. 라풀옵이었죠, 그죠? 정확하게 라풀옵이 낫죠, 그죠? 근데 뭐 이거는 뭐 또이또이기 투수 또 또이또이되기 때문에 어제는 투수 갭 차이가 좀 있었고 소비에 좀 나갔고 그래도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 역 가려면은 뭐 투역 요새 뭐 투역 많이 가자. 오늘도 투역 갔는데 경기 진행 중인데 그렇게 써볼 재료는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요코 아즈마, 그 다음 유미우리 멘데즈, 그 다음에 7.5. 요코는 오바라고 볼 수가 없죠. 어제 영봉패 그냥 똑같이 보겠습니다. 존나 오네요. 그리고 언더도 좋아 보인다 했잖아. 언더도 괜찮다 했잖아. 왜? 요코의 5.5 바운더리 이야기 몇 번째고 0점 냈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제 제가 뭐라 했어요? 오바를 가고 싶으면 차라리 요미 만승을 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게 그거니까. 근데 그게 2.4배인가 그렇지 않나 요미 만승이 어제.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이번 시즌에는. 그래 2.4 어제 얘기했잖아. 그죠? 어제 그 경기네. 맞잖아. 오버 내려면 얘네가 더 해야 되는데 그럼 거의 뭐 5점 이상 기대하고 4점 이상 기대한다고 뭐 6점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 그래서 보고 뭐 마인 갈 거면은 오버 낑겨져니까 2.4배가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요코의 투수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아즈마든 하마구치든 그 셀만이든 지금 몇 년째 지금 보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알잖아. 어떻게 할 거랑. 결국은 투타 밸런스가 잘 맞고 투수가 힘을 내니까 요코가 편하게 승을 먹었던 거잖아. 근데 둘 다 지금 안 되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아니면은 투수가 또 이제 뭐고 밸런스가 떨어진 상황이면은 갈 이유가 전혀 없죠. 거기다 7.5까지 준다. 그럼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죠. 오늘 요미 근데 역배네요. 그냥 꼬아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8승 4패는 승을 초반에 많이 먹은 거지. 오히려 이런 경우 있잖아. 지바가 역배주고 뭐 매치 역배주고 뭐 애리조나 역배주고 샘프 역배주고 이런 적 있잖아. 그러면은 최소 요코 마인에 대한 부분은 좀 힘들기 때문에 요코 마인 갈 거면 이건 이제 반대로 또 오바를 가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요코 승만 해도 배당이 좋잖아. 그럴만 하지. 그래서 나는 그냥 보여주고 말고 차이야.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아즈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여줬고 8승 2패 부분에 괜찮은 부분이 그 승을 좀 많이 먹기도 해. 이만하가 다음으로 많이 먹긴 한데 좀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사실이야. 왜냐면 우리가 아즈마 이시다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냥 뭐 높게 그렇게 많이 평가하는 부분들은 아니었잖아. 얘네들도 지금 데뷔한 지 몇 년 된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뭐 고급 갭 차이 때문에 멘데즈랑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그냥 꼬아놨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세 개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히로 모리, 그 다음에 주니치 와쿠이. 와쿠이는 그때 완전 그 언제고 주니치 전이가
그 호투 말고는 똑같지. 어느 정도 언제까지는 은퇴까지 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선수죠. 타격전 요소 안 나오니까 가기도 어렵죠. 그래도 투수 차이 따져 보면은 그래도 짬이 되는 선수니까 와코가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계속 5점 8점 찍고 있으면 요 가는 게 맞기는 맞아요. 지금 한신한테 그때 9대1 낸 거 말고는 게임이 안 되네요. 지금 요코 느낌 비스무리하게 하거든요. 상당히 답답하게 짝이 없거든. 그래서 주니치 승에다가 원래는 언더잖아. 주니치 보면. 그리고 상대가 절거 같은 맞춰주잖아. 오클랜드처럼. 그거지 뭐 솔직히 뭐 주니치의 타격이 된데서 누가 뭐 하고 쪼저리 하는 거는 일시적일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히로 상태가 0 아니네 0점 아니면 1점에 그런 경기 잘 하지도 않는데 이거 최근 뭐 보면은 뭐 따라가고 요미랑 비비고 끝까지 하고 뒤집고 이런 게 이제 히로인데 그게 지금 3경기째 거의 4경기 표본에서 3경기 그러면은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투수도 이 속지 마세요. 모리시타가 아니라 몰입니다. 몰이. 알겠죠? 모리시타라도 모리시타 갈 거면 언더 더 가겠지. 알겠지? 마코이는 짬비칭 하면은 지금 히로 이 타격 벨붕이 현 시점에서 지금 봤을 때는 얘도 호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좀 누가 엄청나게 못하냐고 봤을 때 코준하고 여기 거의 공짜 수준이야. 데이비스 용병이 타율 낮아도 그래도 7대는 홈런 쳐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영 아니네. 근데 또 멤버 보면 아키야마라든 노마라든지 키쿠치라든 요런 애들 2할 8분 2할 7분 후반대 형성하고 있는데 점수 때는 이것밖에 안 나오네. 그럼 이렇다는 말은 뭐예요? 이 전의 경기를 잘했다는 거 아이가, 그제? 지금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은 잠시 빼야 되고 언더 가야 되고 그리고 연속성 이렇게 7점 8점 나왔으면 뭐 답답한 경기 하겠죠. 주니치랑 붙는 팀들 다 막 반신 무승부 나고 치바 연장 가서 무승부 나고 뭐 이런 경기들 존나 많이 한단 말이야, 그지? 거의 뭐 상대를 절게 만드는 아름다운 마법사예요, 진짜로. 뭐 어쩌나 뭐 치바 12대 해갖고 뭐 무승부 만들지. 한신 뭐 요미도 그랬지. 맞죠? 끝을 못 낸단 말이야, 둘 다. 지옥의 경기죠, 그죠? 그래서 저득점 양상보 이건 뭐 오바 되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오바 갈 거면 주니치가 좀 더 나오고 히로도 프랭 갈 필요 없죠. 히로 가려면 옆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중간에 없어요 그냥.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근데 주니치 마에는 잘 안 가죠. 주마등 같이 슬쳐가지고 주니치는 잘 안 가. 이 정도 보면 돼. 이거 배당 괜찮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제든 아래든 주니치를 안 갔거든요. 갈 요소가 없어서. 근데 안 갈 때는 꼭 잘해요. 신기반기하게. 마스모토 와타루 야마오카 방금 야마모토보다 야마오카를 더 괜찮게 생각하죠. 삼진 능력 이런 부분들이 존나 뛰어나기 때문에 탈삼진 능력이 존나 좋잖아, 그치? 딱딱딱 잡아버렸잖아. 뭐 세이브 설명할 게 있겠나? 어제 뭐 좀 조심하자고 했는데 그냥 발랐어. 그리고 또 언더 이제 세이브 때문에 언더 나오는 요로 전수 나왔고 이 요미랑 똑같은 거라 마인 갈 거냐 오바 갈 거냐 그러니까 오바 갈 거면 마인이 나오는 거냐 멱살 잡고 요미가 끌어가느냐 오리스처럼 왜 스윗하자 많고 통고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건 사실이잖아. 몰이 클러치 히터 좋은 거고 세이브나 삼성이나 솔직히 제가 얘기했잖아. 꼴찌 팀이 이기는 거는 설명하기가 솔직히 어렵다. 다 구라쟁이야. 근데 이제 뭐 변수를 보고 뭐 세이브 역을 하면 고만고만하다 싶으면 그래 가는 거지. 그래도 약팀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모토가 그래 됐으면 오카는 더 넣어줘야 된다 사실입니다. 더 나와줘야 된다고. 그리고 언더 어제도 언더 났는데 삼진 능력이 모토보다 오카가 훨씬 그거는 더 좋잖아요. 맞잖아. 모토도 물론 골고루 약간 우리가 능력치로 보면 약간 삼각형이 있으면 골고루 이렇게 분산된 느낌이면 야마오카는 삼진에 대한 부분이 좀 특화된 부분들이잖아. 그럼 어제보다 더 답답하고 더 스겜이 나오고 마인적인 요소가 나와야지. 기준이 올라간 거는 그냥 모토랑 오카의 차이다. 근데 배당이 막 되게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보면 된다 봅니다. 왜냐면은 세이브도 타선적으로 얘기할 게 맥키넌 이런 애들 다
퇴출시켜야 되고, 뭐 구리야마 뭐 이제 해결사 역할을 못 해줄 만큼 노세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그 야마카 대신해갖고 나오는 그 돼지 친구 있잖아. 귀염둥이 24살 친구 있잖아. 그 친구는 시간을 좀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점수가 난다는 거야. 그렇다고 뭐 또 아이토라든지 요 초반에 제가 뭐 세이브 갈 때 좀 했던 그런 친구들의 역할도 없는 사실이고, 그지? 꼴찌 팀이 설명할 거 없고,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쿠텐이나 뭐 주니치나 뭐 이런 팀이었으면 또 상황 보고 뭐 투수가 좀 뭐 이마이가 우위라고 생각하면은 가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야쿠하고 다카시요. 배구요. 배구 이거 끝나고 갈게요. 여러분 배구 기다리신 거 압니다. 이거 준야요. 준야. 그 다음에 6.5 야쿠 역 좀 가봐도 된다고 했죠. 어제도 역배를 아마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야쿠 역배 가겠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한신. 그리고 언더 한신 때문에 그냥 맨날 설명 똑같습니다. 만약에 풍비박산이 났으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되잖아요. 키나미, 치카, 나카. 근데 이래 되면은 그럼 뭐 돼야죠. 뭐 안 되는데 뭐 다른 뭐 설명이 또 필요한가? 결국은 자원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아진 상황에서 오야마 4번 받아 맞고 4타수 4만타가 남는데도 결과물 점수가 저것밖에 안 된다. 이거 심각하거든. 일본에다 몰시탈 박아놨거든. 그 한신 그 두꺼비 형님 있지? 감독. 아니 그 감독 시비 갑자기 일본에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어 담아야 된다고. 사또나 이 대걸레 머리 존나 잘할 줄 알았더만은 있잖아 그 밀세스. 요 뭐 거의 뭐 공짜 수준이다 지금. 뭐 시마다 이런 애들 뭐 중견수 보고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이 어렵게 경기를 한다. 투수가 좋잖아. 뭐 사이키, 유준야, 뭐 있노 또 유키, 응? 맞잖아. 근데 걔네들 6이닝하고 투수는 괜찮아. 엄청나게 좋은 편이 5선발까지 다 기본빵은 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 근데 뭐야 그게 잘 됐던 게 뭐 요코랑 똑같아. 조금만 이제 해주니까 편하게 갔던가에 초타 밸런스. 근데 이제 투는 되는 타가 안 되잖아. 그치? 여러분 말해도 한신 FC가 나오고 근데 또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야구처럼 산타나 오주는 잘하는데 국산들이 못 해주는 그런 느낌에 비슷하잖아. 그치? 그 나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오메노가 지금 그 주전 포수 보고 있잖아. 포수 리딩도 잘해줘. 이 뭐 타격적인 부분에는 영잼병 수준이지만. 근데도 뭔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안 되는 집안은 안 되는 그런 느낌이랑 똑같아. 최근 또 야구 역배 뭐 역배 받을 수밖에 없죠.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면 되죠. 어제도 야구 역배승 프랜스에 저득점 받고 그대로 보면 돼요. 프랜 갈 필요도 없어. 이거는 이제 배당 큰 거 가져가야지. 됐죠. 그 다음에 V리그 한번 보겠습니다. 저 V리그 네이션 배구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끊고 그 조합을 좀 보내놓고 시작할게요. 아니 빨리 해버리든가. 184요. 요거 어제 세르비아 그래 솔직히 186인가 뭐 그 정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 많이 주는 거 모르겠는데. 요거는 당연히 캐나다 승을 볼 수 있지. 그리고 184가 오버도 볼 수 있지. 근데 1.47에 먹으려면 캐나다 승은 하겠죠. 뭐 중국은 승점 6점인데 이제 뭐 최하위죠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 못하거나 뭐 아예 지면은 강등이죠. 챌린지컵으로. 근데 공격력은 이제 뭐 장징인이라든지 이런 하지만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뭐 지양추한이라든지. 그래서 오마 보는 거는 캐나다도 이제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보는 거지. 당연히 캐나다 승 찍으면 되죠. 전력상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 물론 여기도 하이거딩해. 그냥 또이또이라서 그냥 이렇게 기준점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는 경기 좋은 적이 있었고 서브에서도 앞서는 부분도 있고 공격도 대동소이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요 경기 또 호그 안 나오고 이제 쿠퍼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슈아르츠도 나올 것이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얘랑 비교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우세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되게 뛰어난 부분들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지만 여기도 어찌 보면 몰빵 수준이긴 하지만 뭐 3대1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지금 캐나다도 이태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뭐 불가리아, 심지어 불가리아라든지 이렇게 내주는 요소들, 뭐 독일한테 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존재하는 팀 중에 한 팀이다 보니까 근데 오바는 안 찍죠. 뭐 볼 수만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어서 오세요 형님들. 아기꼬치로 형님. 알겠죠? 그래서 캐나다 쓰기 오버 보고 지금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경기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설명 위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알겠지? 미국, 그다음 프랑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쎄 빠지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님들아. 아무것도 안 치워지는데 방장 지금 쎄 빠지게 하고 있잖아요 형님들아. 잠 안 잔 거 하고 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좆도 안 나죠 그죠? 미국은 어제 알고 있다. 체력적인 부분 존나 크기도. 어제 경기 보셨다. 손 들어봐라. 나는 어제 미국과 아리엔의 경기 봤다. 골든 스테이트 봤다. 방금 4세트 이후로 보통 보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됐기 때문에 적중 됐기 때문에 어제 열심히 응원한 거 이거 재밌거든. 요거 어디 없어졌나? 요거 한 봐봐라. 요거 보면 방금 미쳐가지고 난리다. 아무튼 그렇고 그런 이슈는 분명히 있을 거야. 일단 프랑스가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긴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뒤집어가지고 딴에서 오바가 엄청나게 좋은 부분이었을 거야. 3세트인가. 근데 확실히 연등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체력이 좀 딸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무시는 절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래 나오고도 프랑스가 나쁘지 않은 경기를 하지만 저렇게 나온 거예요. 뭐 이란 셧아웃 했고 뭐 셧아웃 경기들은 셧아웃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제 팀들한테는 역으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거든. 저는 미국이 낫다고 생각. 어제 데팔코라든지 아렌도 진짜 잘하긴 했거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도 끝낼 생각이 없어. 물론 뭐 역배 당하긴 했지만 나는 이건 미국 마음 볼게요. 그리고 185는 오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미국 승. 이것도 그것처럼 볼게요. 저기 세르비아처럼. 그냥 미국 승 이 배당이 그나마 살아 있으니까 요거 보고 아니면 오바. 근데 저는 오바보다는 조금 당이 낮아도 1.3에 미국 승이 어제 세르비아 1.41 갔잖아요. 딱 그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체력적인 부분들을 어제 완전 뭐 40점 고점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 나올 수밖에 없고 프랑스도 일단 뭐 비비거나 아니면 역으로 주거나 이런 요소 나오기 때문에 어제 183인가 183이었잖아. 딱 그 느낌 그대로 보면 된다. 아르헨티나보다 더 뭐 이제 공격적인 요소 쓸 수 있는 거는 프랑스가 더 많고 어제보다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지. 맞지? 그러니까 저는 미국승 아니면 오바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봅니다. 어쨌든 뭐 다 돌아야 되니까 방금 배구 10타 강사잖아요. 배구 10타 강사잖아. 배구 10타 강사. 왜? 5년 보여주고 하면은 10타 강사해도 됩니다. 요새는 1년만 해도 개설치잖아요. 맞잖아. 꼴배기 싫잖아. 맞잖아. 1년만 하고 6개월밖에 안 돼도 설치잖아. 저는 방금 5년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는 안 설치잖아. 그냥 좋았는데 좋겠죠 이래 하잖아. 요새는 뭐만 하면 좋은다 설치잖아. 맞잖아. 그리고 잘못되면 또 입 닫는다 이거.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지. 이태리한테 언더 완전 당했죠. 그다음 니미르 성님. 니미르가 좀 낫다. 방금 니 그때 네덜란드 이태리 승에다 네덜란드 프랭 갔다가 씨발 존나 낭패봤는데. 아니 이거는 네덜란드가 낫다. 설베가 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니면 공통적으로 언더 쓰든지 언더. 물론 지난 경기 때 일본이죠 그냥. 그건 맞긴 한데 셀메가 이 거꾸로 줬어. 이거 아니야. 중국한테도 어렵게 하고 그 뭐고 뭐 똥배 받을 때 쿠바한테 뭐 케냐다한테 이런 거 다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강팀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하냐 이건데 별로 메리트가 없어. 아니면 이제 공통적으로 오늘 185-4를 되게 많이 주는 3대1 가능성을 봐도 되고 역으로 이제 둘 다 셧아웃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더나
뭐 아니면 역배 이거 뭐 이것도 뭐 여러분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봐. 오늘 그런 경기도 좀 많네. 1야든 배구든. 그래서 일단 1.5에 대한 메리트 뭐 아까 그것도 야구에서 마찬가지고 메리트가 딴 게 있잖아. 1.5도 있고 뭐 9야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슬베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경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언더를 승보다는 언더 쪽으로 가서 이제 공통적으로 해서 언더 내는 게 슬베의 강률도 있지만 반대의 강률도 있거든요. 이 네덜란드 경기 자체들을 보면은 나면은 완전 몰빵해갖고 그 뭐 트위스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1점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높은 상황은 아니다. 차라리 1야나 뭐 9야나 뭐 K리그나 뭐 이런 식으로 접어가는 게 좋은 부분들이고 이건 이제 배당 큰 거나 프렌이나 아니면 공통적인 언더 요 요소로 쓰는 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 일본, 폴란드 이것도 일본 역배 볼게요. 일본 역배 프랜스 보고 이것도 185 줬나? 오늘 185 많이 줬는데 저는 약간 요 위에는 2개 오버 보고 요 밑에는 언더 봐요. 사실상 뭐 186, 187이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5세트 가야 되거든요. 일본이 낫죠. 이것도 네덜란드 똑같아. 그냥 배당 큰 게 나아. 그리고 프랭 가는 게 낫고 공통적인 게 낫고 이거는 이제 둘이 못해서 이런 부분이 이거는 둘 다 잘해서 이런 느낌이거든. 일본도 참 이게 남배잖아, 그지? 아리까리한 모습 있는데 결국은 뭐 저기 뭐야 마이너 경기들은 거의 마이너를 해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역배도 뭐 브라질 때 확실히 저력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뭐 결국은 지진 않았어 이태리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안 나 실력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경기는 뭐 가면 돼. 근데 오버 안 가는 이유는 어제 그거랑 똑같아. 어제 점수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183이 아리까리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밑에거든요. 일본이 폴란드 둘이 경기력은 좀 지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고 앞에 보면 방장님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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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까 오버가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랭 가든지 일본이 때마침 역배돼 있으니까 뭐 브라질처럼 또 역배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프랭 가든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폴란드 승부보다는 언더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폴란드가 이기면 언더가 또 내포 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에는 언더, 위에는 오버. 그리고 챙겨갈 건 하고 여기는 좀 배당 큰 거 가져가거나 프렌이 배당 몇이고 얼마 안 되나? 그거 1.67. 뭐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뭐 슬베 승에다가 뭐 저기 뭐야 폴란드 승 이렇게 하기는 좀 확률상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래 봅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 저는 봐요. 그리고 프렌 해줘야 되고 아니면 둘 다 프렌 해줘야 되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지? 저는 그래 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은 뒤에 것까지 다 할게요. 방금 준비 다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 내일 하든지 하고 요 한 경기는 하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요거 뭐 2.5 1.5 주고 배당 괜찮으면은 쿠바 프렌 1.5 가보고 마인만 가보고 딴 언어반은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근데 2.5 준다 2.5 준데 배당이 괜찮으면 갈 수는 있는데 떨어지고 2.5인데 배당이 안 좋다 말하는 1.4 1.4면 그러면 패스해야 돼. 알겠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란 설명할 거 없겠지? 이란은 우리나라가 올라가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만큼 물론 은근히 선전을 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제 약체예요. 지금도 경기하고 아마 지금 경기하고 있을 건데 저것도 보시고요. 방금 프렌 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후바가 낫습니다. 공격적인 이제 그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막 이란이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보고 있었어 그래. 그래도 저는 이란 쪽은 안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5면 가보고 2.5면은 안 가는 게 맞고 2.5인데 배당은 좀 더 갈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나는 쿠바 마인만 일단 1.5 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르헨이 이렇게 하고 아르헨한테 잘 비비고 있기 때문에 아마 1.5 줄 것 같아요. 이미 한 세트도 잡았고 지금 3세트도 잡을 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거기 속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실력이 딸린다. 요 부분 미국이나 뭐 이게 좀 약간 뭐랄까 그런 팀들한테는 다 셧아웃 당했기 때문에 쿠바 마이너스 봅니다. 알겠지? 그다음 프랑스, 독일은 제가 역배 플랜을 언더 봤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프랑스는 봐야겠지만 뭐 아까 우리가 미국 프랑스 그 분석하듯이 그 모습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내내 해도 되긴 한데 뭐 경기 흘러가는 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미국한테 그대로 따인다 이러면은 그래도 그거랑 상관없이 프랑스가 유리할 겁니다. 아마 프랑스가 정배받을 거고. 다만 이제 배당을 좀 좋게 둘 다 좋겠죠. 왜냐면 독일도 셧아웃을 했으니까 역배 플랜을 언더를 했으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독일이 아마 역배 받을 거고 역풀은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185 주면은 똑같이 볼 거예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 위에 경기를 봐야겠죠. 근데 이제 뭐 일단 다 제외하더라도 저는 독일이 좀 일단 현재로서는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나오고 있다. 뭐 셔다까지 이렇고 딱 떨어지는 부분 나올 거고 프랑스가 만약에 진짜 뭐 엄청나게 좋은 경기를 해준다. 미국 상대로 뭐 아르헨티나 상대로 이런 경기를 해준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다시 생각하겠지만 일단 독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보고 아니면 뭐 그런 경기를 나온다고 봤을 때는 뭐 오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역배의 프랜승의 오바 정도 뭐 방장님 이거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예, 넌지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쨌든 이거 내일 9시 경기거든요. 추가 조합 느낌으로 가도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라 이 말이야. 지금 나중에 경기 12시 할 것들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 녹화 끝내고 조합을 좀 미리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미국하고 불가리아는 뭐 미국 많이 뜨겠죠. 뭐 그거는 내 분석 필요 없고요. 불가리아는 약체니까, 그지?